11강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진단은 한반도 통일론의 저자로 현재 에듀캐스 프로의 통일한국의 강사로서 11번째 강의 제목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관찰하면서 준비한 제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2017년 9월 중순에 미국 패사디나에서 에듀캐스에 올린다. 이 강의에서 문재인이 누구인가, 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강국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한국이 경제 10대국으로 부상한 편승 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대안으로 갑자기 부상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의 비전을 강의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겨울 북한군을 쫓던 미 해병대가 개마공원 장진호 부근에서 120만 명의 중공군에 포위당해 적의 총탄과 영하 30도의 흑한에서 7천여 명이 죽거나 동상으로 손발을 자르면서 그들의 목숨으로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역사적 흥남 탈출이 가능하여 문 대통령 가족이 혜택을 본 경우이다. 당시 문 대통령의 부모와 누나는 북한 주민 1만 4천여 명 중 흥남항에서 화물선 메르티스 빅토리아호를 타고 거주도에 도착하여 2년쯤 지나 1953년 1월 24일 거제 명진리에서 태어나 미군의 도움, 즉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이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인가? 정치 사회화 과정을 보면 그는 경희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이끌며 박정희 유신 독재에 항거하다가 1975년 서대문 구치소에 투옥되었고 동대학에서 제적당했다. 출소 후 그는 바로 군에 강제 징집되었고 특전사 제대 후 복학해 다시 학생운동을 이끌며 전두환 군부 독재에 항거하다가 1980년 청량리 구치소에 투옥되었고 옥중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극적으로 풀려나왔다. 그는 1982년 사법연수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수료했으나 학생운동 전력으로 판사 임명이 거부되자 부산으로 내려가 노무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2003년 참여정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을 역임하였고 2004년 자리에서 물러나 히말리아로 트레킹을 떠났으나 도중에 노무현의 탄핵소추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하여 변호인단의 간사를 맡았다. 2005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정무특보를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그는 정계 입문의 제의를 받았고 1912년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12년 그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며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과 겨누어 전국 순회 경선 13회 전승을 거두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어 출마하였으나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2015년 2월 8일에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선출되었고 2016년 1월까지 새로 개편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제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위해 지원 유세를 다녔다. 2016년 11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그는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2017년 3월 10일 그는 박근혜가 대통령직에 파면되어 조기 대선에 결정되자 대권에 대저전하였고 이재명, 최성, 안희정과 겨누어 전체 표수의 과반을 얻어 결선 투표 없이 2017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최종 승리하여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후보가 되었다. 2017년 5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그는 41.1%를 득표하여 24%를 득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대통령이 파면되어 치러진 고비선거이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 없이 바로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다시 말해서 요즘 통용되는 언어로 말하자면 흑수저, 피란민 출신으로 청년 시절 학생운동권에서 반정부 운동에 서서 2번이나 구치소에 들어간 경험이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을 하면서 정권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후 정계에 입문하여 세밀한 계획과 같은 성향의 정치 세력과 두뇌 세력을 활용하여 촛불혁명의 혜택을 본 경우이다. 이러한 정치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대통령 취임 후 그의 주변의 참모들도 같은 진보 성향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여 5년간 국정을 이끌 것으로 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진단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과거 특정인의 정책과 이념에 매달리지 말고 국가가 마치 비행기처럼 앞으로 진전 내지 날기 위해서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를 달고 이륙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한국 정부의 선진국 진입과 통일한국의 달성을 국가 이익의 목표로 정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위의 전 국민의 눈에 맞추어 정책을 수행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주어진 5년의 임기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결과를 보여주되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한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혹자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역사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수립하나의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다. 붕괴 직전에 있던 북한을 기사희생시킨 김대중 정권의 정책을 현 정권이 다시 되풀이하려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평양을 지원하고 그 체제에 면죄부를 주는 정책 때문에 오늘날
한민족 멸망 시나리오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8월 5일 커버 스토리로 한반도 핵전쟁 가상 시나리오에 의하면 시점은 2919년 북한이 대기권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기지에 제한적 타격을 가한다. 이에 북한은 화학무기 탐지 장사포와 단거리 핵미사일로 서울을 공격한다. 그러자 미국이 최신 핵폭탄 4발을 평양에 투하해 전쟁을 종결하는데 결과는 사실상 한민족 절멸을 의미하는 끔찍한 시나리오다. 시점이 현재 9월과 10월에 위기슬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친북 정책은 북한의 대남 선전에 현혹되어 반미 시위와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풍토를 조성했고, 특히 김대중 햇볕 정책은 핵과 미사일 문제만 보더라도 실패한 정책임이 증명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권을 계승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정책은 지양하고 잘한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시할 점은 처칠 영국 수상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 말이다. 우리는 한국 전쟁 역사가 준 교훈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미동맹 관계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편승의 개념에서 유지관리한 새로운 관계로 경제 10대 대국에 오른 점을 기억하면서 한 차원 높은 대북 정책을 편승의 원칙을 활용하여 신안보 외교 패러다임에서 현재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통일한국의 기초를 마련하는 주사파와 종복주의를 청산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해 본다.